S? 교재는 최상위 S. 할 거고요. 최상위 수학보단 좀 쉬울 수 있는 게 하이레벨이었습니다. 매주? 하이레벨이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도 조금씩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씩 덜 어렵다. 아하. 그리고 기본 유제가 많아서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또 이거 한번 보시면 요즘은 하다가 조금 있는 것 같아. 이거 한 번만 보시면 일단은 뭐라 되겠죠? 분수에 분수에 나눴어. 일단은요 소수에 소수에 나왔으면 그래서 그냥 앞에 했던 거 똑같아요. 앞에서 분수에 나왔으면 소수에 나왔으면 배웠었는데 그거랑 똑같이 그냥 계산 관련된 거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3단은 뭐죠? 공간과 입체. 공간과 입체. 그러니까 이제 도형과 관련된 것들을 배울 거다. 공간과 입체. 다음에 4단은 비례식과 비례배분인데 쌤이 생각했을 때 6-2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오류입니다. 사오류. 사오류? 머리는 비례식과 비례배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6학년 1학기 과정에서 비와 비율 배웠었죠. 비와 비율과 엄청나게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과정에서도 비와 비율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것 중에 비와 비율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비례식과 비례배분도 똑같이 중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고 넘어가 주셔야 한다. 그리고 원의 넓이, 원은 왜 중요하냐? 앞으로 원을 계속 볼 겁니다. 우리 1학년 2학기 때 구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지금 이때 원의 넓이인데 원과 관련된 걸 언제 배웠냐? 1학년 2학기 때 우리 원과 관련된 부채꼴이라고 원을 좀 자른 형태, 조금 원에 대한 용어들을 세세하게 배워요. 1학년 2학기 때. 호. 맞아요. 그런 거 배워요. 호, 현 이런 것들. 구도 배워요? 구도 배워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2학년 2학기 때는 크게 안 다르고요. 3학년 2학기 때 좀 더 자세하게 원을 다룹니다. 아, 구가 있구나. 그렇게 다뤄주고 고등학교 가면은 원 가지고 우리가 식을 쓸 거예요. 식으로 원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보다 조금 더 파야 되고. 심화된 부분인데 아무튼 원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거니까 굉장히 아, 근데 이번 연도 여름방학에 그런 특강이 있나요? 여름방학? 있겠지. 여름방학 특강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때 되면 아마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걸 하고 있을 텐데 하고 있거나 아마 거의 끝나갈 때쯤일 거예요.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1학년 2학기 거를 특강으로 깔 거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특강을 깔 거는 뭘 깔 거냐면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를 특강으로 깔 건데 쌤이 이번 여름방학 때 1학년 2학기를 깔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근데 일단 그거 전에 왜 그럼 그걸 특강으로 까냐를 말을 해주면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 1학기랑 2학년 1학기랑 3학년 1학기 있죠. 1학기 과목들 수학에서 1학기 단원들이 다 연관이 있어요. 식과 관련된 것들, 식이나 뭐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2학기 단원들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가 기하랑 관련돼 있어요. 도형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도형과 관련된 것들은 정규수업에서 안 하고 그냥 특강 정도로 간단하게 빠르게 하고 우리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강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단원들 중에서 2학년 2학기가 가장 할 게 많고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길어요? 겨울방학이 길어요? 겨울방학. 겨울방학이 길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2학년 2학기를 듣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1학년 2학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사이클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1학년 2학기 특강을 개설을 할 거고요. 근데 그 내년 5학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들을 수 있으면 들으면 좋은데 강요까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1년이 더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라 는 아니지만 들을 수 있으면 웬만하면 들으면 좋다. 그렇게 되면 사이클도 깨지긴 해요. 그럼 뭐 겨울방학 때 근데 여름방학 때 2학년 2학기를 시험 대비 직전이지 않은 이상 안 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름방학 특강은 보통 8번 하거든요. 8회차? 엄청 짧으니까 8회차 안에 모든 정보를 다 하기는 말이 안 돼요. 실제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것도 지금 진수쌤 수업하고 계신 것도 2학년 2학기 과정인데
12회차로 하고 계시고 조금 더 세분화되면 16회차까지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다루기가 너무 좋습니다. 1학년 2학기 거는 충분히 여름방학에도 안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특강을 구성을 할 거다.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랑 시간이 겹쳐요. 근데 그거는 말을 할 거예요. 사실 네, 그건 조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월수반이면은 월수의 특강을 깔거든요. 화목반이면은 화목의 특강을 깔거든요. 그래서 수학끼리는 죽어도 안 겹쳐요. 절대 겹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랑 이번에 겹쳤던 이유는 영어가 월수반인데 화목이 깐다든지 화목반인데 월수반이 깐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겹쳤던 거라 이거는 말씀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우리 앞으로 그 클리닉은 영어부터 네. 하고 그다음 수학. 네, 그렇게 너무. 계속 아무튼 이어서 해보면은 4단원 좀 굉장히 중요하고 5단원도 앞으로 우리 굉장히 많이 볼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6단원 뭐라 돼 있죠? 원기둥 원풀 9 이렇게 돼 있는데 9 사실 우리 잘 안 보고요. 입체적인 그죠? 입체적인 거 3차원. 추공 이런 거 9 그게 추공이고요. 원뿔도 그렇게 자주 보진 않습니다. 기둥 관련된 것들을 좀 잘 다루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굉장히 알고 있으시면 좋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될 겁니다. 1, 2단원은 빠르게 계산 관련된 단원이기 때문에 영상 관련된 걸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다음 뒷단원. 그래서 목표는 일단은 초반 목표는 원래 뭐였냐면 반이 개설될 때는 일주일에 한 단원이에요. 일주일에 한 단원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첫 월요일 날은 보통은 우리 개념과 관련된 것들을 빠바바 끝내버리고 마지막 수요일 날에 유형과 관련된 걸 다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수요일 날 가면 우리 어떻게 하죠? 수요일 날 끝나고 가면 목요일 날 숙제 나가죠? 안녕하세요. 목요일 날 숙제 나가고 그다음에 토일 숙제도 나가죠. 그리고 이거 보면 알겠지만 뒤에 작게 워크북 있어요. 일단 지금 떼지 마세요. 떼면은 또 떨어져서 뒤에 복습책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작게. S만 있어요, 이거? 네, SM 복습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말 숙제로 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책을 할 때 동안은 프린트 숙제는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네, 프린트 숙제는 웬만하면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공지 잘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았지? 공지 잘 봐야 돼요. 몇 문제면 몇 문제, 페이지면 페이지. 그리고 책도 어떻게 올릴 거냐면 쌤이 최상위 수학 S로 올리는 건 얘로 봐야 되고 최상위 수학 S 복습책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 복습책으로 봐야 돼요. 짱이 앞으로. 뒤에. 그 뒤에 짱. 여기. 정말 얘 기억 안 나네? 작게 하나 있어요. 저기 뒤쪽에. 맨 뒤쪽 맨. 그거. 옛날에 풀었던 기억 있잖아요. 복습책이 더 쉬워요. 다시 풀기. 이거 영상에 S가 빠지면 비슷해요. 다시 풀는 거죠. 그렇게 봐주실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옛날에 다른 그 내분을 사용해보셨던 거니까요. 네 분이요. 다빈이도 이거 써보지 않았나? 처음 보는 책? S는 안 써봤어요. 안 써봤나? 근데 뭐 그렇게 일단 최상위 수학보다는 더 어려워지긴 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거고 지금 1단원과 2단원은 크게 우리가 볼게 크게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관련된 단원이고 어려운 유형을 위주로 문제풀이 하면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일단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분수의 나눗셈을 배울 겁니다. 일단은 8쪽 해주시고 8쪽 분수의 나눗셈을 배울 건데 우리가 쌤이 생각했을 때 연산 관련된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분수의 나눗셈. 나눗셈인데 나눗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쌤이 뭐라 생각하냐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2하면 얼마죠? 3이죠. 그렇죠? 맞아요? 3 곱하기는 근데 지금 나누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7 나누기 2예요. 그럼 얘는 얼마죠? 3.5라든지 2분의 7이라든지 그렇게 나오겠죠?
이 정도는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분수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면 바로 보면 우리가 바로 생각이 나요. 뭐 물론 바로 생각이 날 수는 있겠죠. 2분의 5 10 헷갈릴 수 있겠죠. 2분의 그치? 5 구하면 10이 나오게 될 텐데 아 10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게 바로 머릿속으로 떠오르긴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누기 뒤에가 분수 부분으로 오면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 우리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곱하기로 고치면 뭐가 되죠? 우리 이제 약분도 가능하고 그냥 숫자 곱하기 숫자면 바로 곱해버리면 될 것이고 왜냐면 약분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훨씬 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 계산들도 다 그렇게 해줄 거고 그럼 얘는 이제 뭘 볼 거냐? 제일 첫 번째 일단은 숫자 나누기 그러니까 자연수 나누기 분수의 형태는 똑같이 우리 나누기로 곱하기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었죠? 뒷부분에 수를 바꿔줘 나누기 바꾸는 거 내가 뭐라 했지 그때? 기억나요? 기억이 잘안 기억나 네. 이름 뭐라 했죠? 역수 역수라 했죠? 역수의 정확한 개념이 뭐죠? 우리? 분자와 분모를 그거는 쌤이 간단하게 했을 때 역수의 개념 한 수에 곱했을 한 수에 주식분을 곱했을 때 1이 되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곱했을 때 서로 1이 되는 수의 관계를 역수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분의 2가 있는데 얘에다가 얼마를 곱했더니 얘가 1이 돼야 돼요. 그럼 무조건 분모가 약분이 돼야 되고 분자가 약분이 돼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도 분모 분자 위치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역수의 관계는 둘이 곱했을 때 1이 되는 관계라고 하지만 어쨌든 쉽게 구하면 분모 분자 위치를 바꿔주는 게 끝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칠 때 이 분수 부분, 나누기 뒷부분을 역수로 바꿔주면 간단하게 곱하기로 고칠 수 있었다. 반대도 돼요. 반대의 경우는 잘 안 쓰긴 하지만 곱하기를 나누기로 고칠 때도 똑같이 역수로 바꿔주면 고쳐집니다. 근데 그럴 일은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거의 없긴 해요. 왜냐면 굳이 우리가 어렵게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도 거의 없긴 한데 뭐 그나마 쓸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서 6나누기 2로 봐서 3 이렇게 구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그냥 바로 약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아마 쓸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알고는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수나누기 네 빨리 분수 나누기 분수부터 볼 건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했던 게 자연수 나누기 분수의 형태일 때 여기 있었죠? 어려울 거 없죠? 나누기를 뭐라 하면 된다? 곱하기로? 고쳐버리면 끝난다. 그래서 뭐 숫자 한 번만 해줄래? 한 아무거나요? 자연수 아무거나 5 5 분수 아무거나 해줄래? 4분의 1? 4분의 1? 둘이 나눈다고 봤을 때 바로 가능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얘는 곱하기로 고치면 역수로 바꿀 건데 분모 분자 위치를 바꾼다 했죠? 그런 게 뭐가 돼요? 원래는 1분의 4가 먼저예요. 근데 분모가 1이면 걔는 바로 자연수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어요? 5 곱하기 4로 바꾼 다음 얘가 20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돼줄 거고 자연수는 분수 말고 또 그런 경우가 있냐? 뒷장 살짝만 넘겨보면 실제로 역수가 9 쪽에 나와 있어요. 그쪽 개념에 역수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될 거고 살짝 넘겨보면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에서도 분수 나누기 분수에도 우리가 분수의 형태가 많잖아요.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뭐죠?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 보면은 가분수 나누기 분수의 형태 뒤에 분수는 그냥 간단하게 뭐
진분수 정도로 봐줄게요. 그럼 가분수 나누기 진분수. 가분수 한번 나눠줄게. 6분의 9? 약분이 되는데? 약분 안 되는 거. 약분수. 5분의 7? 5분의 7 좋아. 되게 5분의 7? 뒤에 예시는 쌤이 들어보면 뭐 2분의 5, 2분의 5 말고 5분의 2로 한번 그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서 약분할 수 있나요? 없죠. 나누기 형태니까 약분이 안 돼요. 그럼 일단은 뭘 하고 보자? 바로 바꿔보자. 5분의 7 이거 똑같이 될 거야. 5분의 7 하고 2분의 5로 본 다음 약분해서 2분의 7 이렇게 봐도 되고 아마 주한이가 하려고 했던 말이 이거일 것 같긴 한데 뭐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래 요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분모끼리 나누고 분자끼리 나누면 돼요. 5 나누기 5 하면 얼마죠? 1 되죠? 네. 그러면 얘는 7 나누기 2 하면 5 나누기 5 하면 1 될 것이고 7 나누기 2 하면은 뭐 3.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3.5예요. 얘랑 똑같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근데 분수할 때 1분의 3.5라고 표현을 해도 돼. 표현은 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5 나누기 5 하면 1 7 나누기 2 하면 3.5 나오니까 3.5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분모에 막 2 남아있고 분자에 막 분수 나와 그럼 헷갈리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모가 쌤이 완전히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조작을 해놓은 건데 이렇지 않게 나오면은 분모에 2 있고 막 분자에 분수 있으면은 어려워지니까 이걸로 봐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게 조금 더 깔끔하다. 왜냐면 얘는 분모에 뭐가 남든 말든 상관없이 약분이란 걸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누기에서 곱하기를 고치는 이유는 간단해. 약분이 가능해서. 약분이 가능하고 우리가 남은 숫자들은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있잖아요. 약분할 거면 약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로 곱하기를 고쳐준다라고 봐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곱하기를 하면 더 쉬운. 그죠? 약분도 가능해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굳이 우리 제약을 두고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바꿔주는 거다. 그 다음에 다 똑같습니다. 대분수 나누기 분수의 형태를 보면 아영아 대분수 아무거나 말해줄래요? 3과 4분의 1. 3과 4분의 2? 그럼 네. 줄이면 3과 2분의 1이네? 이거를 볼게요. 3과 2분의 1 그러면 뭘까? 4분의 7로 보면 n은 어떻게 보면 되냐? 우리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답이다. 앞에 봐야죠. 그럼 얘를 뭐로 해주면 되냐? 그냥 함수로 고치면 돼요. 그래 약분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3과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이런 거 5분의 1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약분 됩니까? 안 되죠. 뭐예요 얘를? 가분수로 고친다? 약분되면 약분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분수 부분을 가분수로 고쳐준 다음에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얘 가분수로 고치려면 둘이 곱한 다음 얘 더해주면 되죠? 7 나누기 4분의 7이 될 것이고 2분의 7 곱하기 7분의 4가 되니까 약분 2 남았네. 답은 2.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분수 나누기 분수 형태에서 뭐 하면 된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기만 하면 끝이다. 그리고 똑같이 나누기 곱하기 고쳐주면 돼. 알겠죠? 물론 얘도 똑같아요. 얘도 그러면 앞에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냐? 2 나누기 4 하면 얼마죠? 2 나누기 4 하면? 2 나누기 4 하면? 4분의 1. 2분의 1 또는 뭐 0.5 이렇게 나오겠죠? 뭐 분수로 써보면 7 나누기 7 하면 1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건데 물론 또 플라를 풀 수 있는데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거 나누기로 곱하기로 고쳐서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얘랑 시간 차이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계산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은 손으로 해야 돼요. 암산하면서 머리로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요령이 붙어요. 물론 요령이 붙어야 될 때가 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손으로 다 적어가면서 해야 돼요. 쌤 지금 중학교 2학년 거 배우는 애들한테 다 적어야 해요. 안 적고 틀리면 쌤 뭐라 합니까? 안 적고 틀리는 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적고 틀린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적고 틀리면 뭐 하면 돼요? 적은 거에서 쌤이 알려주면 돼요. 뭐가 틀렸는지. 선생님. 응? 근데 적는데 칸이 작으니까 눈으로 적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답을 얘랑 곱하는 것까지 한 개 다 쓰면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까먹으니까 막 답이 35예요. 그럼 35 써놔요. 그럼 35에서 또 뭔가를 구해야 돼요. 그럼 그 구한 거를 또 써놔요. 이렇게 띄엄띄엄 써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적고 여기 적으면 당연히 쌤도 풀이를 못 알아보고 본인도 헷갈려요. 적을 때는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야 돼요. 그 연습은 아직은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게 되면 엄청 좋아요. 자기 풀이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고 여기 틀렸어 그럼 위에 거 보면 돼. 근데 여기 적고 요거 다음에 어딘지가 몰라요. 근데 틀렸네? 근데 그 다음 풀이는 다시 풀어봐야 돼. 그러면 풀 때는 빨라요. 풀 때는 빠른데 근데 고칠 때가 오래 걸려요. 그럼 어차피 실질적인 총 시간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정면 연습이 돼야 돼요. 그게 된 애들이 진짜 수학 잘하고. 아무튼 그거는 조금 우리 나중에 얘기기도 하고 일단 이어서 해보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다른 것도 어렵지 않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인 거에서 분수를 나누는 거 다 봤고 그나마 어려울 법한 게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인데 어려울 게 없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로 보면 그냥 가분수를 바꿔서 하면 돼요. 그렇죠. 3과 4분의 1 나누기 1과 3분의 2라는 예시가 있는데 그럼 얘도 우리가 바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둘 다 그냥 가분수로 고쳐서 4분의 13 나누기 3분의 5 이렇게 바꾸고 얘를 4분의 13 곱하기 5분의 3으로 고쳤더니 약분될 게 있어요? 없겠죠? 그럼 냅다 분모 분자는 뭐 하면 돼요? 곱해주면 끝나요. 20분의 39 그래서 답은 1과 20분의 19 이렇게 보여주시면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틀린 것 중에 쌤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이 가운데 갑자기 식이 하나라도 없어. 머리로 계산해. 그러고 틀려. 그럼 최악이에요. 그럼 막 혼내요? 혼내진 않는데 좀 식을 별로 쓰자면 식을 쓰니까. 쌤이 생각했을 때는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쌤도 계산 실수가 엄청나게 많았던 학생이거든요. 학창 시절 때 실제로 쌤은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 계산 실수가 진짜 많았어요. 쌤 중학교 때 제일 점수가 안 나왔던 96점인데 점수 시험을 보면 왜냐면 시험이 좀 쉬웠어요. 학교가 쉽기도 했고 아무튼 100점 아니 96점이었는데 하나 틀리면 웬만하면 다 계산 실수예요. 이상한 거 틀리고 막 1번부터 30번까지 있으면 막 4번에서 틀리고 그런 거였는데 근데 계산 실수 안 잡으면 고등학교 때 문제가 좀 커져요. 고등학교 때요? 네, 문제가 커져요. 왜냐면 어려운 거 맞추는 게 앞에서 틀려요. 그럼 수능 때는 등수가 쭉쭉 떨어져요. 상위권. 선생님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할 수 있어요? 계속 계산을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계산 실수를 고치는 거는 쌤이 해줄 수 있는 건 크게 없거든요. 그 집에서 그 계산 문제집 사가지고 계속 곱해보면 나아지나요? 최대한 일단 쌤이 생각했을 때 좋은 건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긴 풀어봐야 돼요. 계산 관련된 거를. 그러면 속도는 일단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풀이를 다 적어요. 그 다음 내가 틀렸어 계산을 했는데 근데 앞만 봐도 내 풀이는 맞아. 근데 난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그런 문제를 갖고 와서 쌤 근데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왜 틀렸어요?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그게 진짜 최고예요. 왜냐면은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질문을 갖고 왔어. 쌤 저희가 모르겠어요. 근데
4분의 루트 보면은 백지예요. 백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적어왔어. 그럼 쌤이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문제 풀이에요. 왜냐면 아이의 생각을 모르니까. 맞죠? 선생님 여기 있는 문제까지 4분의 1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 당연히. 여기다 풀었는데. 아니요, 4분의 1을 풀라 했잖아요. 그때. 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풀고서 4분의 1을 풀라. 아, 답지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고. 아무튼 그렇게 보고 하시고, 요것도 4분의 1을 다 풀 겁니다. 근데 요거 있죠.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앞에 요 문제들 있죠. 요 문제는 책에 풀 거예요. 요 문제는 알겠지? 요거는 책에 풀 거고, 그 뒤에 보면은 초록 색깔은 얘도 풀 거고, 여기 있죠. 여기는 4분의 1을 풀 거예요. 여기 뒤쪽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주황 색깔로 생긴 거는 4분의 1로 어떻게 풀 거예요. 노트 준비해서 수학 문제. 거기다가 풀 거네. 아무튼 질문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생각을 보여줘야 돼요. 알겠죠? 안 보여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문제 풀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는 다 뭐라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보고 느낀 거, 이걸 봤는데 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아예 생판 모르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진짜 뭐 올림피아드 문제도 아니고, 그죠? 어느 정도 뭔가를 적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다 적을 거 적어 주시고 그 다음 갖고 나와요. 알겠죠? 그렇게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들이 있었고요. 나머지도 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대분수 나오면 그냥 가분수 고쳐주시면 되고, 나누기 나오면 곱하기로 고쳐주면 다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일단 근본적인 건데, 나누기가 있을 때 앞에 있는 게 나누는 수예요? 뒤에 있는 게 나누는 수예요? 뒤에 부분이 나누는 수죠. 그렇지? 얘가 나누는 수가 될 것이고, 얘는 나누는 수.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맞죠?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딱 3가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앞에 게 더 큰 경우. 앞에 게 더 큰 경우.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뭐 2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어떤 경우냐? 둘이 똑같은 경우. 10 나누기 10. 마지막은 뒤에 게 큰 경우. 10 나누기 뭐 20 이런 경우. 그렇죠? 그래서 계산 결과를 적어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10 나누기 2 하면 얼마죠? 5. 10 나누기 10은요? 1. 10 나누기 20은? 바로 계산되는 분들은 되겠지만 안 되면 10 나누기 20대 있으면 얘도 똑같아요. 나누기 20이면 바로 계산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되냐? 2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1 나누기 1분의 20으로 봐줄 수 있죠. 그쵸? 그치? 그럼 얘도 어차피 10 나누기 1분의 20이니까 얘는 10 곱하기 20분의 1로 봐줄 수 있다. 그러면 약분을 해서 2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얘 어쨌든 계산했더니 2분의 1. 그럼 여기서 모든 규칙이 보인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 앞에 게 더 커. 그럼 몫이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근데 둘이 똑같아.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랑. 그러면 나 무조건 뭐다? 1. 나누는 수랑 나누어지는 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1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뒤에 게 커. 그러면 몇 분의 몇? 아니 얘가 만약에 10만큼 있는데 10개보다 더 잘게 자르겠대. 그러면 1으로 자르지 않을까? 그치? 10개로 딱 잘라야 한 조각씩 나눠줄 건데 그게 아니야. 그럼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알겠죠? 요거 이용하면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 있겠죠. 뭐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봅시다.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 구해달래요. 그럼 다 계산해봐야 돼요? 우리 100 나누기 5.97 쉬울까? 쉬울 것 같아요. 숫자 되게 복잡하겠죠? 분수로 고쳐도 100분의 589예요. 597. 곱하기로 고쳐도 100 곱하기 597분의 100이에요. 그럼 엄청 복잡해진단 말이죠. 걔를 계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얘가 제일 작아지려면 뒤에 게 커질수록 몫이 작아져요? 아니면 뒤에 게 작아질수록 몫이 작아져요? 그치? 똑같은 값을 더 잘게 잘라야 몫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뭐다? 뒤에 것 중에 제일 큰 것만 찾으면 돼. 그럼 얘가 제일 크겠죠? 5.57? 그래서 얘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성질도 우리 잘 이용해 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간단한, 사실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간단하게 봤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8쪽 부분부터 펴주시고 네 문제 보이죠? 1, 2, 3, 4. 네, 1, 2, 3, 4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풀어보시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1, 2, 3, 4는 한번 쭉. 어지럽네. 선생님 근데 그럼 오늘 시험은 각기둥과 각별로 나와요? 5학년 학생들은 아니 뭐야 이번 연도 기준 5학년 학생들은 5학년이라지 6학년 학생은 6학년이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제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나올 거예요. 보고 있어요. 이거 재밌다.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뒤에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또 뭐 그죠. 나누고. 분모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네. 근데 뭐뭐는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알고? 뭐뭐든 네. 뭐뭐든 3번이요. 뭐뭐든이라는 무슨 말이지? 아. 네. 어떤 기하분수의 6분의 5는 21분의 10이다. 어떤 기하분수의 6분의 5만큼이 21분의 10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다 푼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얼추 다 마무리가 돼 가죠. 자, 아마 얼추 마무리가 됐을 텐데 같이 한번 보시면 1번이 사실 칸 채우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말자체가 좀 복잡하게 나와서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13분의 11을 13분의 11을 나누기 13분의 2를 할 거예요. 그럼 사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나누기를 곱하기 2분의 13으로 봐서 약분할 거 약분해서 2분의 11 나오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뭐 대분수로 고쳐주면 5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도형 같은 데서 보니까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전체 넓이를 1로 볼 거예요. 오케이. 근데 몇 개로 잘라놨냐면 13개로 지금 잘라놨어요. 그럼 13분의 11이라는 뜻은 뭐냐? 전체 1을 13조각으로 자르면 한 조각당 13분의 1이죠. 맞지? 근데 그게 13분의 11이라면 몇 개 선택하면 돼요? 11개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몇 개를 선택했냐면 여기서 다 합쳐서 이렇게 11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얘를 뭐로 나눌 거냐면 13분의 2로 나눌 거예요. 우리 10 나누기 2라는 걸 잠깐 보면 얘가 얼마죠? 5.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쌤이 마이추가 10개가 있어요. 쌤 손에 마이추가 10개가 있어. 근데 10 나누기 2는 얘를 2개씩 몇 묶음으로 나눌 수 있냐를 물어본 거야. 10개를 2개씩 몇 묶음으로 나눌 수 있죠? 5묶음. 그럼 얘는 뭐냐? 10 나누기는 10개를 2묶음짜리로 몇 번 나눌 수 있냐를 물어본 거니까 얘는 13분의 11을 13분의 2만큼으로 몇 번 나눌 수 있니? 그래서 13분의 2만큼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13분의 2만큼은 몇 칸씩이죠? 2칸씩이 돼야겠죠? 한 칸에 13분의 1이니까. 맞아요? 그럼 얘를 2칸씩 잘라보면 이렇게 자르고 뭐가 남아? 얘가 남아요. 하나가. 맞죠? 그치? 근데 지금 우리 한 묶음에 몇 개로 본 거예요? 2개? 한 묶음에 2개짜리로 본 거죠. 근데 하나 남았으니까 얘는 한 묶음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을 묶음으로 만들 수 있겠죠. 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적을 거냐? 네모칸에다가 13분의 11을 13분의 2씩 자르면 총 몇 조각? 5조각. 5조각. 그래서 첫 번째 네모는 5가 들어와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얼마가 남았다? 그렇지만 2분의 1 조각이 남았다. 두 번째 네모에 2분의 1이 들어와 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니까 마지막에는 5와 2분의 1이 들어와 주면 된다. 저 문장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 조각과 2분의 11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 방금 설명했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굳이 우리 이렇게 볼 필요 있나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다음 거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계산 결과가 자연수인 것을 찾아 기호를 적어달라고 하네요. 그렇죠? 자연수다. 그럼 자연수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산을 했을 때 물론 자연수처럼 생겨도 될 것이고 분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분모가 사라져야 된다. 로 봐주시면 그럼 사실 답이 얼추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냥 계산을 해보면 얘부터 계산을 해줄게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보자. 5분의 4 곱하기 3분의 5 하고 약분해서 답이 얼마 나온다? 3분의 4로 나온다. 얘는 아니에요. 그죠? 다음 7분의 5 곱하기 10분의 21 약분해 봅시다. 1에 2 1에 3 그럼 얘는 얼마 남아요? 2분의 3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계산 다 해주시면 됩니다. 8분의 3 곱하기 3분의 16 이렇게 돼 있으면 약분 2 나오네요. 그럼 얘는 답이네. 근데 이러고 마지막 거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랬어. 마지막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 아, 그러네. 11분의 2 곱하기 8분의 11 되겠죠? 그럼 얘는 약분 4 그렇기 때문에 얘는 4분의 1 나오니까 얘는 안 된다. 이렇게 해주면 성적으로 답이 디귿이 되주겠죠. 어렵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될 거고 3번은 말했듯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떤 기하분수의 6분의 5는 21분의 10이래요. 100cm가 있는데 걔 2분의 1만큼이 얼마? 50cm. 그럼 둘의 관계는 뭐예요? 뭐에 얼마만큼이라고 하면 둘을 곱해주면 돼요. 맞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풀면 돼요? 어떤 기하분수의 6분의 5가 얘라고 했으니까 어떤 기하분수에다가 6분의 5를 곱해주면 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식은 어떻게 될 거냐? 어떤 기하분수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곱하기 얘에 6분의 5만큼 얘가 21분의 10이 돼줘야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바로 보기 헷갈려. 분수 나왔으니까 바로 보기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연스러운 시겠죠. 그렇죠. 쌤이 항상 드는 얘기 있죠. 맨날. 그럼 얘는 어떻게 볼 거냐? 뭐 곱하기 뭐가 얘야. 그러면 네모 곱하기 2가 6이야. 그럼 네모가 어떻게 구하죠? 6나누기 6에서 2 나누네. 그럼 뭐 하면 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나눠주면 돼. 얘에서 얘 나눈다고 풀면 끝나요. 그러면 21분의 10에서 6분의 5를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얘 계산 21분의 10 곱하기 5분의 2로 계산해 주시면 약분 7분의 4라는 답이 나와주겠다. 이렇게. 알겠죠? 물론 이 정도 만약에 할 수도 있어요. 이 식이 머리에 떠오르면 바로 곱하기를 고쳐서 5분의 6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냥 다 적어주셔야 돼요. 다 적었는데 나는 지금 계속 점수가 잘 나와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싶다. 그때 안 적는 거지 지금부터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처음 할 때 일단 정확도가 100이 안 지켰는데 시간 단축은 멍청한 짓이에요. 이건 진짜 정확하네요. 정확도가 100이 안 나오고 막 80% 나오는데 시간 단축 뭔 소리예요? 그러면은 시간 단축되면 뭐예요? 정확도가 더 떨어져요. 100대 애들도 시간 단축시키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데 80이었던 애가 떨어지고 안 되겠죠. 선생님 80이어도 그거 빨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한 번에 풀 때 완벽히 맞추면 되죠. 근데 뭐다 또 봐. 그죠? 혹시 모르니까 또 봐도 되는 거. 아니 뭐 또 봐도 되는데 근데 일단 정확도 100이 더 중요하죠. 한 번에 풀 때 한 번에 보면 굳이 피곤하게 다시 안 나오죠. 그리고 내가 내 정확도가 100이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이거 풀었어? 그럼 맞은 거야. 근데 만약에 정확도가 80이야. 그럼 뭔가 애매하죠.
그럼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조급해져요. 그럼 거기서 실수가 또 나요. 내가 푼 거는 엄청나게 자신감이 가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아무튼 정확도를 위해서 웬만하면 다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틀린 문제 질문하실 때 꼭 저한테 풀이를 보여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쌤이. 왜냐면 솔직하게 말해서 쌤이 한 명 한 명의 풀이를 매번 다 확인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쌤 학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40명의 학생을 매번 다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질문 있는 학생 위주로 꼼꼼히 봐줄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풀이를 적어서 나한테 직접 보여줘야겠다. 알겠죠? 그럼 쌤도 30번일 거예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볼 건데 4번 볼게요. 4번. 자, 냉장고에 있는 주스 양이 4분의 3은 우유 양의 7분의 5배랑 똑같대요. 말의 뜻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주스가 4분의 3리터만큼 있는데 이 4분의 3리터라는 게 우유가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우유의 7분의 5배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 우유 양을 몰라요? 얘 몰라요. 네, 그렇죠? 얘 모르는데 얘의 6분의 5만큼이 얘래요. 그럼 사실 얘는 나눗셈 문제가 아니에요. 왜? 7분의 5만. 그냥 네모의 그쵸? 7분의 5만큼이 얘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어디서 봤던 거네?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치?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나눠버리면 돼. 4분의 3 나누기 7분의 5 적고 4분의 3 곱하기 5분의 7 마지막 계산해주면 약분할 거 없네요. 20분의 21이기 때문에 답은 1과 20분의 나 왜 거꾸로 썼지? 2m. 그렇지. 돼주면 되겠다. 알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울 게 없죠? 나 뭔가 있어. 이렇게 봐주시면 선생님 저 20분의 21이 아니라 저 21분의 20이 나왔는데요? 반대로 적은 거 아닐까? 7분의 5 나누기 4분의 3한 거 아니야? 처음에 그렇게 나왔어. 언니 7분의 그래서 나누기 3분의 4.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헷갈릴 것 같으면 쌤이 항상 드는 예시예요. 얘에서 뭔가 헷갈리면은 그냥 간단한 숫자로 대체를 해봐요. 그러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고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똑같이. 근데 앞에서 했던 모양이랑 똑같으니까 바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5번 역수라는 개념인데 이건 중등과정이에요. 사실 중등과정,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고요. 근데 우리 잘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거니까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죠. 역수 관련해서 정확한 정의가 뭐다? 뜻이 곱했을 때 서로 1이 되는 관계, 그 관계를 역수. 그러니까 관계라기보단 곱했을 때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역수라고 하면 곱했을 때 1이 되는 그 수를 역수라고 해요. 그럼 2분의 1의 역수는 얼마인 거예요? 2가 역수가 나오죠. 그럼 2의 역수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어려울 거 없죠? 그러면 70분의 1과 1분의 6. 그죠? 똑같은 거죠. 그럼 이제 5번에 답이 얼마? 1분의 70. 그래서 첫 번째 건 답이 얼마 돼요? 1분의 6은 근데 우리 6으로 줄여줄 수 있죠? 6 적어주면 될 것이고 70은? 역수는? 70의 역수는? 70분의 1 그렇게 되면 끝납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렇게 되면 간단한 거 많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이 그냥 분모분자 위치를 바꾸면 끝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것도 어렵지 않다. 나눗셈도 어떻게 보면 비와 비율의 관계에서 우리가 봐줄 수가 있는데 왜 비와 비율의 관계에 볼 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 B에서 6대5 아니다 6대5 말고 3대2 이런 것들 이렇게 있다고 보면 U야 얘랑 똑같은 B 하나 뭐 있죠? 6대4. 6대4 그리고 주 하나 똑같은 B도 뭐 있어요? 똑같은 B 똑같은 B야. 네. 근데 6 그치? 그러니까
아까 전환과 후환,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에다가 똑같은 값을 곱해주면 b가 유지가 됐었죠? 그쵸?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근데 이 b를 비율로 고칠 수 있었죠. 그치? 비율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 하죠? 왼쪽에 있는 기준량 아니 그거를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그치? 간단하게 말하면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또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그치? 그럼 얘네를 다 나눗셈으로 고치면 비율은 3 나누기 2고 6 나누기 4가 되고 9 나누기 6이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 돼요? 그치? 근데 어쨌든 저 똑같 뜻이 아니잖아. B를 비율로 고쳤을 때 얘네끼리 똑같은 값이잖아. 똑같은 B를 똑같은 비율로 고치니까 비율이 똑같아야 되잖아. 이해 안 돼? 뭐가? 왜? 왜 나누기로 바뀌어요? B를 비율로 고치는 거야. 아니 흰색이 B B고 파란색이 비율이야. B율이 원래 나누기였어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인데 간단하게 표현해서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생각은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답이나 그러면 얘 비율로 고쳐보세요. 10대 2. 가운데 표시가 뭐예요? 10대 6, 10대 6. B. 6분의 10 아니에요? 그게 이거잖아. 2분의 3, 4분의 6, 6분의 9. 뭐가 달라요? 얘랑. 답은이가 6분의 10으로 고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전에 얘가 왜 나온 거냐면 비율이란 비교라는 양 나누기 기준량으로 구한다고 말을 했고 요거를 바꿨더니 얘를 곱하기로 고치니까 비교하는 양 곱하기 기준량 1이 되니까 합치니까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분수 고친다. 원래는 얘예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다시 봐주었더니 어쨌든 얘는 맞는 말이죠. B를 비율로 고치는 거. 그치? 그러고 봤더니 3 나누기랑 6 나누기 4랑 9 나누기 6이 똑같아요. 그쵸? 그럼 얘를 일렬로 차례 나열을 해주면 3 나누기 2 6 나누기 4 9 나누기 6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얘네가 다 똑같은 값이죠. 그치? 봐봐요. 3에서 6 얼마 곱했어요? 2에서는요? 나누는 값이랑 나눠지는 값이랑 똑같은 값을 곱하니까 얘가 그대로 유지가 되네. 그쵸? 3에서 9 얼마 곱해야 돼요? 3. 2에서 6은? 3. 얘도 똑같아요. 그럼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다?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가 똑같은 값이 곱해지는 순간 몫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우리 알아두시면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런 것도 돼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3만 나누기 2만을 해야 돼. 그치? 그럼 얘는 뭐로 보면 돼? 똑같이 양쪽에 만으로 나눠버리는 거지. 그럼 얘는 뭐랑 똑같으니까? 3 나누기 2랑 똑같으니까 뭐 2분의 3 또는 1.5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되게 나눗셈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여기 10쪽, 11쪽도 한번 볼 거고요. 간단하게 쭉쭉쭉 한번 풀어보시고 이건 6번까지 한번 쭉 풀어봅시다.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쭉쭉쭉 풀어봅시다. 2번부터 6번
쭉쭉 하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선생님 1번의 두 번째 네모가 뭘 뜻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1번의 두 번째요. 이거요. 이거 그림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얘로 가는데 5에다가 곱하기 2분의 3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삼분의 여기다 5 이에다가 곱하기 곱하기 2분의 3을 쓰라는 거 아니에요? 저 적었잖아요. 근데 얘랑 그 5에 곱해도 똑같다고 해가지고 2분의 3 여기다 하면 안 돼요? 근데 얘를 그대로 하면 얘가 5가 되는데요. 아니에요? 이거 왜 5가 돼요? 나누기 1을 하면 그대로예요. 나누기 1하면 그대로잖아요. 그럼 2분의 3이 그대로 아니죠? 아, 시간 조금만 더 드리고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같이 한 번만 봐주시면 앞에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일단 불금 그러면 앞에 한번 봐주면 1번에서 했던 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고요. 그러니까 앞에 나누어지는 값이랑 나누는 값에다가 똑같은 곱하고 나눠주면은 그 값이 유지가 된다. 그럼 6 나누기 3을 했을 때 값이 2가 나올 테니까 2일 테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12 나누기 6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바로 2가 나올 텐데 값이 유지가 되는데 왜 유지가 되냐?
나누어 지는 값에도 곱하기 1을 해주고 나누는 값에도 곱하기 1을 해줬으니까 실질적인 양이 이만큼이었는데 걔도 2배를 했고 나누는 양도 2배가 됐으니까 어쨌든 한 조각의 크기는 똑같다. 이거 보는 거야. 초콜릿 하나가 있는데 걔를 4개로 자를 거야. 그럼 한 조각당 4분의 1이겠죠? 그지? 근데 이번엔 초콜릿을 2배로 늘렸어. 근데 원래 4조각으로 잘랐던 거를 이번엔 8조각으로 자를 거예요. 그럼 어쨌든 한 쪽에서도 4분의 1, 한 쪽에서도 4분의 1이니까 어쨌든 한 조각의 크기는 유지가 된다 라는 거죠. 얘도 똑같이 볼 건데 이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5 나누기 3분의 1을 5 곱하기 2분의 3으로 고쳐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됐냐? 나누기 3분의 2가 나누기 1로 고쳐졌어요. 근데 뭘 했다고 나와있냐면 곱하기 2분의 3을 했대요. 그럼 나누는 값에도 곱하기 2분의 3을 했으니까 나누어지는 값에도 곱하기 2분의 3을 해줘야 된다. 나누어지는 값이 5였기 때문에 5에다가 곱하기 2분의 3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도 2분의 3이 들어와 줘야 되고 똑같은 값을 곱했으니까 얘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2분의 3 나올 수밖에 없다. 얘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맞추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번 아마 오래 걸린 친구들은 일일이 다 계산을 했을 거고요. 근데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굳이 계산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계산 안 하고 푸신 분? 선생님 여기 1번을 계산했는데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만 계산을 하고 그 뒤에는 계산을 안 했어요. 뒤에 것도 다 돼요. 다 계산은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1번 할 때는 눈치를 못 채가지고 그냥 계산을 했는데 뒤에 니은 니귿이랑 리을이 얘 계산하려고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니은이랑 디귿이랑 리을을 계산을 안 했고 기억할 때는 눈치를 못 챘고 니은 할 때는 눈치를 채가지고 니은 디귿 리을은 계산을 안 하고 기억만 계산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쌤이 물어보는 건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된다 안 된다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는 거죠. 계산이 돼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에서는 눈치를 못 채고 이게 그냥 한 번에 된다는 걸 눈치를 못 채고 한 번에 그냥 된다. 했다는데 니은부터는 이거 규칙이 있네? 그냥 쉽게 풀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니은부터는 그치, 계산 안 그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요? 그 뜻이요? 선생님 뜻을 이해를 못해서 계산이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계산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되는 거니까 그걸 말해주려고 했던 거고 전달이 잘못됐네요. 아무튼 사실 얘도 그냥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거를 언제 눈치채면 좋냐? 아니 앞에 게 다 뭐예요? 싹 다 6분의 5예요. 그러면 뒤에 게 다르면 계산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로 봐주는 순간 그러면 어쨌든 다 나누기로 고치던 다 곱하기로 고치던 근데 곱하기로 고치는 게 우리 원래 했던 거니까 아마 다 곱하기로 고쳐서 풀어질 건데 근데 나누기죠. 그냥 이러면 나누기 고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대분수로만 고쳐주면 가분수로만 고쳐주면 되고요. 얘 가분수로 고치면 4분의 11 나누기도 있고 얘 나누기로 고치면 4분의 11 그럼 얘 나누기 4분의 11 나누기 4분의 11 나누기 4분의 11이니까 당연하게도 얘만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다. 물론 곱하기로 고쳐도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 단원이라고 해서 무작정 다 계산하지 마시고 안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그 특징도 우리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3번은 쉬웠죠? 8m는 5분의 4m의 몇 배니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줘야 되는 거냐면 8m라는 숫자는 5분의 3이라는 숫자의 몇 배니에요? 그쵸? 5분의 4 아니에요? 이거 4예요? 이건 4분요? 5분의 4라는 거의 몇 배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문제 읽고 8에다가 네모 곱해서 5분의 4고 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5분의 4에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 A가 5분의 4에 붙어있죠? 그래서 5분의 4에다가 네모를 곱한 게 8이 되는 형태겠죠? 그래서 네모 구하려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8에서 5분의 4를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8 나누기 5분의 4를 해주면 될 것이고 얘는 8 곱하기 4분의 5가 될 테니까 약분해서 10 이렇게 나와주겠죠? 그럼 몇 배?
10배 이렇게 빼주고 3분의 1번 아니에요? 반대로 풀었네 답이 또 아닌데 반대로 풀었잖아. 8분의 1 나누기 5분의 4리터는 8리터의 몇 배인가? 8리터는 그런 8m는 5분의 4이 몇 배냐고 나왔지. 계산식 잘 써놓고 잘못 푸는 자연수 거지. 나누기 분수 8분의 1이라고 썼어요. 자연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얘를 지운 거예요. 제대로 푼 게- 잘못해가지고 고치다가 8분의 1을 아니야 다빈아, 근데 다빈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누기를 고칠 때는 앞에 숫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뒤 숫자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왜 뒤에 숫자를 뒤에 숫자를 고쳤는데 앞에 숫자를 얘를 잘못한 거에서 8분의 1을 그대로 가져와 버려가지고 그런 거라고요. 뭐 그럴 순 있는데 그러니까 조심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런 실수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실수가 그러니까- 아니라 다른 실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울 거면 아예 지우개로 지워버려. 알겠지? 지우개가 지우개 왜 없어요? 지우개는 사이비하고 쌤도 지우개 다 애들 쌤 지우개 10몇 개 사놨었는데 그거 다 가져가고 다시 안 돌려주더라고. 여분이 없어. 다 가져왔어요 지금. 가져갈까요? 나도 새거 그 전에 그 많지 않았어요? 거의랑 그거 다 사줬어요. 컵에다가 종이컵에 다 담겨있죠. 이제 아이인 같은 것도 쌤 사놓고 연필도 사놓고 했었는데 연필도 사가지고 지우개 다 사놨어요. 안 돌려요. 저는 아니 뭐 근데 학생들 없는 애들 쓰라고 주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쌤 쓰려고 상관 아니야. 그래서 큰 상관없고 근데 이럴 때 하나씩 이렇게 빌려볼 수 있으면 좋은 거야. 아무튼 계산할 때는 알고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할 때는 뒤에 걸 고치는 건데 조금만 조심만 해주면은 답은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4번 볼게요. 4번 1분에 5분의 3km를 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가 같은 빠르기로 6과 3분의 2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인지 대문수로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요. 자, 1분에 얼마만큼 간대요? 1분에 2km를 가요. 근데 얼마만큼 가고 싶대요? 6과 3분의 얘가 바로 안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그냥 숫자를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지금 복잡한 숫자가 뭐야? 거리가 복잡하잖아요. 1분 복잡해요? 안 복잡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문제를 내 마음대로 바꿔요. 1분에 1분에 예를 들어서 2km를 갈 거야. 1분에 2km를 갈 건데 나는 총 10km를 가고 싶어. 그럼 1분 지나면 몇 킬로미터 갔죠? 2km. 2분 지나면 4km. 3분 지나면 6km 이렇게 갔겠죠? 그러면 몇 분이 걸리는 거예요? 답이나 여기 봐야지 어디 봐. 몇 분 걸리는 거예요? 얘는? 5분 이렇게 걸리겠죠? 근데 이 5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나왔죠? 얘에서 얘를 나누어 주었죠? 그럼 똑같이 풀면 되니까 얘도 몇 분 걸렸는지를 풀기 위해서는 얘랑 얘를 나누어주면 끝난다. 그래서 얘는 6과 3분의 2 나누기 5분의 3이 돼주면 끝난다. 답이나 어디 봐 자꾸? 이해했어요? 들었어 이거? 네? 들었어? 쌤 말할 때 자꾸 어디 봐요? 쌤이 아까 방금 여기 뭐라 했죠? 네. 왜 안 봐? 보고 있었는데. 안 봤잖아. 땅바닥 보고 있던데. 보세요. 여기 봐. 어디 봐도. 그럼 계산하시면은 3분의 20 곱하기 3분의 뭐 이렇게 붙여줄 거고 뭐 몇 분이 안 되죠? 9분의 100 나올 거니까 11과 1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겠네요. 9분의 1분에 그럼 초로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저거? 얘를 1분하고 초로 고칠 수도 있죠. 근데 60초로 고쳐야 되니까 초 문제로 나오면 고칠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이거를 9분의 1만큼을 그러면
몇 분 돼 있는 거를 초로 고치려면 60 곱해야 되니까 60 곱해서 9분의 60초 3분의 20초. 약분만 하면 3분의 20초 이렇게 돼요. 근데 굳이 고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 몇 분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문제 몇 분 몇 초로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맞는데 몇 분으로 구하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분수로 초가 만약에 나오면 대분수로 쓰면 되죠. 만약에 초가 나온다고 하면. 아 근데 그거는 그 문제마다 다른 게 지금 문제 끝에 보면은 몇 분인지 써달라 했죠. 그지? 이거 보니까 6번 4번 문제 끝에 보니까 몇 분인지 구해달래. 그래서 지금 분으로 쓴 거고 만약에 몇 분 몇 초로 구해달래. 그럼 얘를 초로 고치면 돼요. 9분의 1에다가 60 곱해서 그렇게 해주면 돼요. 지금 분으로 고쳐달라 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11쪽 밑에 2개 남은 거랑 다음 쪽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